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긴급 점검 시간을 제 마음대로 마련했습니다. 위장약 관련주 지금 뭐 잔탁이나 갤포스 관련해서 발암물질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포털이 시끄러워요. 지금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자, 일단 아니티딘 이제 NDMA 유장약 이슈입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잔탁 판매된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놨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검색만 하면 사실 라니티딘이라는 이 성분 안에 이제 NDMA라는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45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뒤에 쭉 넘기면 뭐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 또 이제 제 나이 또래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위장약 많이 달고 사실 텐데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 이렇게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약 잔탁, 그 다음에 갤포스티 해서 269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이슈였는데 이 내용이죠. 암 치료하다가 암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뭐 일파만파 퍼져서 사실 위장약 오래 복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위궤양 치료제, 뭐 위암 치료제,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그 먹는 그 느낌상 사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으로 늘 먹던 약이었는데 역류성 식도염도 한 번씩 속 쓰리면서 넘어올 때 치료제로 역할을 하다가 술 먹고 나서 속 쓰릴 때 위장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NDMA 관리 기준치를 초과됐다. 그래서 NDMA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물질 추정되는 아주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사들 정리해 보면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제약품들을 수입, 제조, 판매 중지, 처방, 제한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하고 있는데 이제 식약처 후폭풍, 그동안 뭐 했느냐, 관련주 후폭풍, 너 왜 팔았느냐,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숫자를 또 광고할 수 없는데 2,300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면 생산과 수입 실적 약 2,700억, 그 다음에 처방 내린 게 2,300억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처방으로 손님한테 팔았다는 내용이죠. 하나당 뭐 한 5,000원씩만 잡아도 뭐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상위대로 어느 회사가 많이 팔았나, 어느 약품이 많이 팔렸나 봤더니 알비스, 알비스티, 큐란, 라비수 등이 있고 5%, 3%, 4% 등등등등 하면서 쭉 있어요. 어쨌든 의사가 혹은 약사가 이제 주는 대로 먹었겠죠, 우리는. 그래서 관련된 유명한 회사, 상장된 회사가 우리한테는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정리한 기사 중에서 이제 대웅제약, 그다음 대웅바이오 모 회사인 대웅제약이 대웅이 주가가 폭락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웅만 지금 큰 피해를 봤어요. 알비스나 대웅 관련주 후폭풍이 일어났고 매출이 4분기에만 6% 정도 하향을 예상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뻔하잖아요. 의약품 쭉 이제 완제 의약품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약이 얼만큼 팔렸는지 매출 쭉 비중 나오면은 이거 6%다, 이거 15%다 하는 거는 금방 두드려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매출이 4분기만 6% 정도 하향 예상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6%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바이오 이제 의약품 판매하는 회사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저의 생각입니다. 6% 매출은 사실상 뭐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오에 또 한 번 뭐 폭풍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이제 제가 앞선 방송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 트렌드에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그다음에 10월 초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논리는 한번 보시도록 하죠. 대웅제약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 끝나고 의 차트입니다. 어저께 이슈 나오고 오늘 완전 기사화되면서 식약처가 발표한 이후로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틀 동안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11% 정도. 그래서 뭐 주가 차트상 이제 혹시나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빠졌었던 때, 그다음에 좋은 흐름에서 많이 빠졌었던 때, 또 좋은 흐름에서 다시 많이 빠져서 바닥 근처에는 와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닥 근처에 있다, 현실 팩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바닥이라는 149,500원이라는 가격은 주봉으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봤을 때 10만원 언저리에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언저리에서 뭐 꾸준한 우상향을 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됐겠죠. 어쨌든 위장약 팔아서, 뭐 무슨 약 팔아서, 간암약 팔아서, 기타 의약품 팔아서. 그래서 149,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상 10만원 정도, 고점 대비해서 227,000원이니까 10만원 정도 하락한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상 빠지기에도 애매한 숫자다. 200일선의 굳건하게 3년간 유지해오던 이 굳건한 선이 있는데 이런 6% 정도의 타격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대웅제약이라기보단 잔탁이나 갤포스, 알비스, 네, 알비스는 저 처음 들어가서 이런 회사, 이런 약품들의 문제지 사실상 우리 남양할 때 우유 이제 제조사가 다시 점점 잊혀지듯이 지금 대웅제약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타격을 받고 있지만 과연 200일선을 무너뜨릴 만큼 이제 큰 타격이냐라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200일선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의 모회사인 대웅도 일단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봐도 또 전저점 근처입니다. 심지어 거래량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상 또 하루 이틀 또 혹은 일주일, 2주일 시간을 갈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맞기에는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실제로 봐서도 이게 좀 걸리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다. 공매도도 많이 줄이면서 사실 뭐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주가가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를 해놓은 부분을 싸게 사서 다시 되갚아주는 이제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공매도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면 대웅제약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제 주주회사 대웅이 있고 나머지 국민연금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뭐 굳이 말씀을 깊게 안 드려도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보류하거나 끊거나 어떤 추가적인 대응책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가파른 상승을 했었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2018년 기저효과 이후로 많이 올랐던 거 보셨죠. 2019년에도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꽤 나오는 회사고. 그래서 사업구조를 보시면 2002년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이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했고 의약품 제조, 그다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속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있습니다. 우리 또 한올바이오파마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그래서 종속회사만 13개로 거의 뭐 공룡회사죠.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는데 우루사가 있습니다. 대웅제약, 한우루사, 그다음에 알비스, 올메텍, 임팩타민. 저도 사실 이 약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루사 하는 회사는 다 알고 계시니까 포인트도 있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5%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팔기만 하면 5% 남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올바이오파마를 봤더니 한올바이오파마도 어떤 큰 타격이 있다고 보기에는 우리 지금 바이오 차트 전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뭐 딱 그 바이오 꺾이는 만큼 지금 정도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10개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겠죠. 대웅제약의 알비스, 알비스티, 일동제약의 큐란, 그 다음에 휴텍스, 루비스, 휴온스, 우리 또 휴온스 좋아하시는 분은 많죠. 휴온스 엘버스. 그래서 보면 지금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더 중요하겠죠. 매출, 왜냐하면 회사가 차지하는 이제 그 매출 비중이 3%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봤자 6.4, 5.4, 해서 6% 정도 내외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 아까 그 비중에서 6%는 과연 2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과연 10% 이상 주가를 뺄 만큼 이제 큰 타격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일동제약, 그 다음에 상장했는 회사 중에 휴온스 한번 뒤에 보시면 되고, 휴온스 같은 경우에도 미비해요. 나머지 비상장이니까 당장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기는 힘들 것 같고, 한약품도 별로 안 빠졌어요. 일동제약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상 상장사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뭐 그동안 많이 빠졌는 것도 있지만 오늘 타격 이후에는 어제 이후로 오늘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뭐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먹거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원수도 마찬가지 2% 올랐어요. 왜냐하면 휴원수도 뭐 1%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6%라고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주가 10%, 15% 하락은 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휴원수도 뭐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이 빠져 있네요. 거래 대금도 뭐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일단 우연히 발견했는데 차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단타 정도로 또 여기다가 또 좋게 말씀드렸다고 올인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도권에 있는 놈 생각은 어떤가, 네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도로 매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긴급 점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